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용민 PD가 휴가인 관계로 조상훈 기자와 함께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까지죠? 예, 네, 사흘간인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첫 기사는 뭡니까? 먼저 중앙일보 3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 1672억 미납 추징금 내기로 했다. 연희동 집에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두환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의 납부 계획과 방식 등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가족회의를 통해서 추징금 납부를 최종 결정했는데, 네. 그 가족 간의 분담액을 중앙일보가 그래픽을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남 재국 씨가 750억 원을 내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네. 차남 재용 씨가 500억 원, 그리고 삼남 재만 씨가 200억 원, 그리고 재만 씨의 장인이죠. 그 이상 동아원 회장이 100억 원, 그리고 딸입니다. 효선 씨 40억 원 이렇게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희동 집, 이게 또 문제인데요.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기부 체납 또는 헌납 형태로 국가의 소유권을 넘기겠다. 대신 여생을 좀 여기서 살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현재 검찰이 압류한 재산도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870억 원 규모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두환 씨 일가가 추징금을 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좀 걸려 있는 모양입니다. 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 주민세 세율로 볼 때 그 전두환 씨 측이 전체 환수 재산의 37%가량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두환 씨 측은 양도세의 문제가 어려운 걸림돌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지다 보면 때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국민들께 우리의 진심을 전해드리려고 한다. 세금 문제 고려하지 않고 일단 미납 추징금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관계자가 좀 입장을 밝혔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양도소득세 해결을 위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도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전두환 씨 측과 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깜짝 놀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워딩 자체는 이제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앙일보 이 표에 보면
그 장남, 차남, 삼남 얼굴은 다 나왔는데요. 예. 그 장녀인 효선 씨 얼굴은 그래픽 처리로 돼 있군요. 왜 그런 거죠? 사진을 확보를 못했던지. 네. 예. 아무래도 효선 씨가 언론에 그 사진이 공개된 걸 저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중앙일보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새누리당 유명한 분의 부인이었던 분인가요? 예. 관련해서 제가 이 전두환 씨 일가와 관련된 기사여서 하나 또 골라봤는데요. 네. 국민일보 5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어 싸움이라고 제목이 달아져 있는데요. 예. 그 새누리당의 그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죠. 이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민주당 사이에 어제 설전이 좀 오갔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이제 발끈한 게 전어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전어를 빗대서 민주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애투쟁에 나선 지 한참 지났다. 가을은 전어철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데 국회에서 전어 파티라도 해야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올지 답답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는데요. 김정현 부대변인이 일단 논평을 해서 가을 전어를 들먹거리면서 야당과 야당 대표를 또다시 경박하게 희롱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좀 분이 안 풀렸던지 김관영 수석 부대변인이 거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두환 씨와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예. 윤 수석 부대표의 망언,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윤 수석 부대표가 도대체 누구한테 정치를 배웠나? 그가 한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는데 장인을 모시면서 아나무인격 행동을 배우셨나 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여야 간의 설전을 국민일보가 박스 기사로 이렇게 처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전두환 씨 집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결혼을 했죠, 아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혼 상태고요. 예. 네, 롯데가의 사위인으로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두환 씨 일가 얘기 나오면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꼭 거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경향신문 일면에 난 기사인데요. 네, 대학 강의도 국정원에 신고당하는 세상이라는 헤드라인이 좀 뽑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하는 30대 저술가가 학생으로부터 반자본주의 및 반미 사상을 갖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에 신고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면요. 경희대에서 교양 수업으로 마르크스 경제학 및 역사 유물론 등을 강의하는 임승수 씨, 38살 저술가인데요. 어제 경향신문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일 누군가 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말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다. 신고한 학생은 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 사상을 갖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최근 나처럼 신고당한 강의자가 또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정원이 좀 공안정국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학생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게 혹시 보안법 위반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 씨의 사례는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 이후에 우리 사회를 좀 엄습하고 있는 공안정국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일례로 트위터에서 농담을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서 재판까지 받았던 그 사진사 박정근 씨를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박정근 씨를 변호한 이광철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 농담은 물론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대학 강사를 신고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 같은 메카시즘, 이것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좀 사회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 주제 선택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네, 근데 학생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학교 측의 설명인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학교 측으로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네. 이 임 씨가 통보받은 것은 이제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영화 그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경향신문 3면에 난 기사입니다. 예. 어제 그 영화 관련 단체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뭐 문화 민주 국가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해외 토픽이나 날 이야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배후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관심이 가는 게 이제 같은 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3면에 예. 주요 보수 단체들 그 상영 중단 요구를 했다 이런 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보수 단체들이 상영 중단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메가박스 측,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했던 그 메가박스 측 사흘 만에 이제 그 상영을 중단했는데 그간 상영 중단 이후로 일부 단체의 항의와 시위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예. 경향신문 기자들이 이 주요 보수 단체들을 직접 취재해 보니까 상영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일부 단체에서는 상영 반대가 오히려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될까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일종의 뭐 노이즈 마케팅에 좀 이용이 될 수 있어서 자기들은 보수 단체들은 상영 중단 요구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뭐 의혹은 이제 메가박스 쪽에 좀 쏠릴 수밖에 없는데 메가박스 측이 뒤늦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로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요. 욕설과 협박이 담긴 항의 전화에서 우리가 영화 관람을 방해하겠다고 말해서 일부 단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석연찮은 점 해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코엑스, 서면, 전주지점 등에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 환불을 요구하는 등 항의가 있었다. 국가기관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걸 보니까 좀 더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지금 영화인 단체에서는 뭐 수사까지도 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추이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습 이전 파문을 일으켰던 보호관찰소 문제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군요. 예, 동아일보 15면 뭐 주요 신문이 다 주요 뉴스로 다 다뤘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그리고 법무부 긴급 당정회의까지 열 정도로 좀 주민들의 반발 거세서 좀 민감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가 일단 보호관찰소를 옮기겠다 이렇게 분당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고요. 새누리당 어제 당정회의 가졌다는 말씀 드렸는데 성남 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여현 역세권 업무용 건물로 이전했지만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법무부가 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새 입지가 정해지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라도 그곳에서 여건에 맞춰 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런 당정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이 대규모 그 시위도 하고요. 또 어제였죠. 보호관찰소 앞에서 그 직원들의 출입로를 막고 직원들 출근까지 저지를 했습니다. 네. 어제 모인 그 학부모만 경찰 추산으로 2,100여 명이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인 것 같고요. 성남 보호관찰소, 당초에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 이동에 있었는데요. 4일 새벽에 서현동 서현역 인근 건물로 전격 이전을 했습니다. 수진 이동의 건물 임차 기간이 이제 지난달 18일로 만료됐기 때문에 이전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수진 이동에 있던 주민들 2011년부터 이전을 촉구해왔고요. 70여 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진 이동에 있을 때부터 주민들이 좀 옮겨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왔었고요. 이제 옮겨온 곳에서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죠. 어쨌든 왜 새벽에 이렇게 이사를 했을까 의문이었는데 뭐 뻔합니다. 예, 주민들 반발이 있을까 봐서 밤새 몰래 이사를 했던 거죠. 네. 예. 자, 이 기사 보면요. 그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본질에서 보면 강정 해군기지 문제나 밀양 송전탑 이런 사안들하고 같아요. 근데 왜 도시만 해결되고 뭐 강정이나 밀양은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정부도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강정 문제, 밀양 문제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이 아마 이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당정회의가 그래서 열린 것 같고요. 네,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면 종합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재보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법원이 의원 6명 선고를 미뤄서 대진표가 캄캄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다음 달 31일 그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예. 이게 재보궐선거 일정이 확정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는 그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어떤 재판 중인 그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완료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구 재보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이 확정된 곳은 이제 두 곳에 불과한데요. 김영태 의원이었죠. 무소속 경북 포항남 울릉. 이제 김영태 의원이 이제 7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 2년 이게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서 여기서는 선거를 치르기로 이게 결정이 됐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폐암으로 별세한 그 고유선 새누리당 의원의 그 지역구 경기 화성갑도 선거를 치르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예. 대법원이 이제 판결 3개월 시한, 항소심을 석 달 안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3개월 시한을 넘긴 곳이 꽤 여러 곳 되는데요. 경북 구미갑 현재 새누리당 그 심학봉 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네. 확정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그 지역구죠. 경기 평택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여기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시한을 넘겨서 확정이 안 된 곳이고요. 네. 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있는 인천 서강화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태안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의 그 지역구 5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고요. 예. 또 민주당 의원이죠. 신장용 의원의 경기 수원을 5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는데 확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네. 전북 전주 안산을입니다. 이상직 의원 5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대법원 판결 시한을 넘겨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10월 재보궐선거가 정말 어떻게 될지 네. 깜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야권 일각에서 이런 좀 지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재보선이 박근혜 정부 중간 시험대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당이 법원에 재판을 늦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권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요청을 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특히나 그 안철수 의원 측 이번 10월 재보선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 세력화한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일정 좀 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선거 자체를 확정된 두 곳에서밖에 안 한다. 그러면 네. 뭐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세력화를 하려고 해도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뭐 꿈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야 하든지요. 예, 뭐 미니 총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초미니 총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대법원이 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이달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로 혁명 조직. 예, 오늘 뭐 주요 서울신문 단독으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서울신문 일면에 난 기사입니다. 통합진보당 김미 의원도 아로 국내 총책이다. 이렇게 워딩이 달려 있고요. 이게 공안당국의 이제 워딩인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이석기 의원뿐만이나 같은 당의 이제 김미 의원, 성남 그 중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인데요. 김미 의원도 국내 총책이다. 아로의 예. 국내 총책이라는 진술을 아로 내부 협력자로부터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공안당국의 주장은 지난해 여름쯤 아로 내부 협력자로부터 이석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북한 측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로 국내 총책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아로 내부 협력자가 북쪽과 조직원들의 의사소통이 계속되는데 이 이석기 의원, 김미희 의원이 북쪽과의 의사소통 총책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 예. 뭐 다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 협력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공안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의 근거가 오로지 국정원의 얘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 내부 협력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저 사람이 전달해주고 그것을 신문사가 일면 기사의 근거로 삼았다. 예. 뭐 김 의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 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혀 사실 무근이며 100% 날조된 거짓말이다. 네. 그리고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입장을 밝혔는데 소환장에 온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내용을 언론에서 받아쓰고 있다. 관계자라는 이름 아래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어제 일면도 그 공중전화 삼각 커넥션.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북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중전화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간첩이 아닌지. 네. 요새 공중전화 잘 안 쓰거든요, 사실. 뭐 공안당국이 확인했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미국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다시 이제 북하고 연결을 뭐 주고받았다. 북 또는 중국과. 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공중전화 주변에 가지 마십시오. 네, 조선일보와 최동욱 총장, 예. 검찰총장 간의 이 공방이 뜨겁습니다. 예, 새 신문의 좀 보도 기류를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12면 어제 그 최동욱 총장이 조선일보에 이제 정정보도 청구한 내용을 이제 스트레이트로 좀 드라이하게 썼습니다. 예. 조선일보를 상대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서는 이날 오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죠. 6시경 조선 측에 전달됐다. 조선이 6일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3일 만에 공식적으로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조중동은 일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서로 부를 때. 네. 조선 측, 뭐 동아 측, 중앙 네. 측 이렇게 뭐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최 총장이 어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대검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일 최초 의혹 보도 당시 조선 측에 입장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어제까지 이제 조선 측 연락도 받지 않았고 총장 입장에 대한 확인도 구해오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이 기사를 다룬 조선일보의 지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면에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요. 예. 최 총장 유전자 검사용이 실현 가능성 불투명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예. 한국일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일보는 이 조선이 이 취재를 한 배경 이걸 좀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상세한 보도 내용을 꼬집으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하기 힘든 자료인데 이번 사태에 국정원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담았고요. 검찰 조직 다 잡고 외압 차단을 하겠다 이런 그 포석이 어제 최동욱 총장이 강공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아까 조선일보는 좀 시간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 불투명하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예, 일단은 이런 입장입니다. 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 최군이 오겠느냐 네.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좀 선전 효과는 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 끌기다 이런 네. 견해, 그 법조계의 좀 견해를 보도를 하면서 최 총장이 정정 보도를 요구하려면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이 보도가 허위라는 입증 책임이 최 총장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선정된 노래 뭡니까? 오늘 선정된 노래는 그 최동욱 총장을 둘러싼 조선일보, 둘 중에 하나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좀 올드한 노래 같은데, 선정해 봤습니다. 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들으면서 조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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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장악당한 방송들의 대통령 띄워주기. 거의 말기 현상인 듯 보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상대국 문화에 대해서는 깊은 존중을 표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상대 문화를 존중하면 우리도 대접받는다는 고려대 교수의 하나마나한 멘트도 눈꼴 사납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대접을 받고 또 경제협력도 더 잘할 수 있고. 콕콕 짚어야 할 뉴스의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패션입니다. 많은 뉴스 중에서 콕콕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을 골라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워킹 보셨습니까? 이번 베트남 방문 행사 중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가 있었는데 직접 무대에 올라 워킹을 선보였습니다. 한복은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담은 문화외교로 세계 속의 한국을 새롭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원세훈 재판 기사는 KBS와 MBC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50 시절 뉴스처럼 될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지요. 아직 대통령이 탑승하신 탑승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특별기 공항 활주로 동남 방향에서 서서히 기수를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륙할 순간입니다. 서서히 기수를 아래로 향한 채 타치다운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착륙할 순간입니다. 만면의 미소를 띠고 계신 대통령 네 분.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막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보다도 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오후에 찾아든 우리 대통령의 풍성한 웃음에 팔을 휘저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꼬마들은 그만 추위를 잊고 말았다. 13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는 나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위대한 여정이라 붙여본다. 세계를 향한 그의 정치 철학이 곳곳에서 증가되는 여정이었기에 열하루 대통령의 여정을 위대함으로 표기하려 하는 것이다. 해외 순방 한 번에 아시아에, 그 다음엔 순식간에 세계적 지도자로 이번 아세안 등극했다. 5개국 순방을 통해서 한국의 지도자에서 이제는 아시아의 강력한 새 지도자로 부각되셨습니다. 태평양 연안국들의 결속과 협력을 강조한 우리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 세계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넉넉하게 느끼게 된다. 서민 속의 지도자는 이제 세계 속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